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가시면 어떤 음식을 많이 드시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현지 음식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현지 음식을 많이 찾아서 먹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굳이 먹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맥도날드나 KFC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한식들도 그런 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해외까지 나가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제가 태국에서 먹었던 이런저런 프랜차이즈 음식들 그리고 한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과 함께 살펴보시죠. 렛츠고! 처음으로 먼저 만나볼 브랜드는 바로 버거킹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버거킹이라는 브랜드답게 아무래도 이제 승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햄버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메뉴가 정말 많은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햄버거 메뉴들도 꽤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하게 햄버거만 먹고자 해서 온 건 아니고요. 좀 독특한 메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라든지 이런 독특한 빵 같은 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버거킹에 들려봤어요. 태국어를 못해서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림 옆에 있는 번호를 이용하시면 돼요. 번호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 한 켠에는 케찹이랑 머스터드 소스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바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퍼 주니어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먹던 와퍼랑 맛 차이는 거의 없었고, 감자튀김 또한 일반적인 감자튀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밥 메뉴가 있습니다. 버거킹에 웬 밥이 파는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 태국에 있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버거집에는 밥 메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햄버거보다 더 저렴해요. 가격적으로도 햄버거보다 훨씬 저렴해요. 지금 밥 메뉴가 69바트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지만 대신에 저 소스가 향신료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은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태국답게 가게 한켠에는 이렇게 도마뱀들도 다니고 있긴 하네요. 다음은 맥도날드입니다. 태국의 맥도날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합장하고 있는 로널드죠. 어느 맥도날드를 가더라도 태국에서는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로널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하진 않았고요. 그 푸드판다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시켜 먹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처럼 편하게 배달을 시킬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다양한 프로모션 덕분에 가서 사 먹는 것보다 배달을 시켜 먹는 게 훨씬 저렴할 때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는 메뉴가 저녁 식사로 먹었던 맥도날드입니다. 생각보다 메뉴를 많이 시켰어요. 햄버거도 하나 시켰고, 너겟도 시켰고, 콤파이도 시켰고, 그 빵 초콜릿 찍어 먹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감자튀김에 여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밥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가 제가 먹었던 저녁 식사예요. 한 끼치곤 꽤 많은 양이긴 하죠. 좀 반성하고 있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무슨 버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쏘쏘했던 빅맥 스타일의 버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던 메뉴였고요. 지금 보시는 게 좀 독특한 메뉴인데 빵을 튀긴 거예요. 빵을 튀긴 건데 초콜릿 찍어 먹는 그런 형태의 메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달았어요. 그리고 맥도날드에도 밥 메뉴가 있었는데 버거킹처럼 이제 향신료를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이쪽은 먹기가 좀 편했던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보시는 게 너겟과 콤파이예요. 콤파이는 한국에서도 팔았는데 왜 없앴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한데 말이에요. 다음 프랜차이즈는 KFC입니다. 아무래도 치킨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치킨보다 이제 햄버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태국의 KFC는 정말 치킨 메뉴가 많고 햄버거 메뉴는 고작 2개, 3개밖에 되지 않아서 치킨에 조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가진 프랜차이즈 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FC에서 햄버거도 먹어보고 싶긴 했었는데 지금 메뉴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햄버거 메뉴가 품절이었어요. 어떻게 햄버거가 품절일 수가 있지 싶긴 했는데 좀 어쨌든 치킨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은 많이 들었었기도 하고요. KFC는 이렇게 음료를 리필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스도 있었었고, 아까 보셨던 버거킹처럼 여기도 케첩이나 머스터드 소스는 무제한으로 내 맘대로 퍼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식사는 해야겠는데 햄버거는 없고
그렇다 보니 저도 결국은 또 밥 메뉴를 시켰습니다. KFC에는 이렇게 컵밥 같은 느낌의 밥을 팔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치킨을 얹어주고 그 위에 조금 이제 향신료랑 그런 양파, 생양파 같은 거 올려가지고 밥 비벼 먹는 그런 식이었는데 향신료 향이 제법 셌기 때문에 먹기가 쉽진 않았지만 버거킹 쪽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마 한국 분들이라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메뉴는 아니긴 할 거예요. 굉장히 향신료 향이 셌고요. 다음은 피자헛입니다. 피자헛이 워낙에 유명한 프랜차이즈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맥도날드와 마찬가지로 푸드판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프로모션으로 한 판 주문하면 한 판 공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프로모션을 통해서 피자를 2판을 주문했지만 1+1이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한 300바트대 초반,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3,000원 전후의 금액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태국 물가로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한국 물가로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이렇게 피자를 2판, 게다가 퀄리티도 어느 정도 다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긴 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자가 작아요. 제 손이 그 남자 손 치곤 작은 편이긴 한데 한 손에 다 들어올 정도의 크기죠. 피자의 크기가 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케찹은 정말 원 없이 주더라고요. 케찹 미친듯이 줬고 핫소스 같은 건 주지 않았지만 피자 위에 뿌려 먹으라고 태국식 그 매콤한 가루 있거든요. 이런 걸 줘가지고 좀 양념해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특이점이 있었어요. 다음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뭐 다들 아시는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다른 프랜차이즈들에 비해서 한국과 다른 점이 사실상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커피값이 저렴하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매장의 분위기라든지 커피의 맛 그리고 뭐 판매되고 있는 빵들 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제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거의 없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긴 하겠어요. 저는 이때 브런치로 간단하게 그 게맛살이 들어간 샌드위치 하나랑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아메리카노 맛은 정말 똑같았어요. 한국에서 먹던 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싶을 정도였고 그 다음에 빵 같은 경우에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커피는 잘 몰라가지고 어느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네요. 예전에 방콕 숙소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머물렀었던 갤러리아 12 호텔 근처에는 코리안타운이 있습니다. 한 4, 5층 되는 작은 건물에 한국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뭐 한식도 있고 한국 제품을 파는 그런 가게들도 있고 뭐 디저트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음식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코시국에 맞춰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배달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먹었던 식당은 한강이라는 곳이었는데 코리아타운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배달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게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갈비, 김밥, 제육볶음을 시켰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한 1000바트가 조금 넘었으니까 한 4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밥 한 줄에 제육볶음 그리고 돼지갈비 조금을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물가 대비로 봤을 때도 비싸고 한식이라고 생각하면 비싸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태국에서 먹는 거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많이 다르기는 하죠. 외국에서 한 식당 가면 많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메뉴들이 한 4만원 돈 했던 걸 생각한다면 결코 저렴하진 않죠. 대신에 매장 가서 먹었을 때 일부 그 프로모션들을 적용해가지고 할인한 그런 샵들도 꽤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곳은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청담이란 샵이에요. 여기는 한 식당인데 점심 때 오면은 점심 프로모션으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한 메뉴 2개 정도를 먹어봤습니다. 이 청담의 메뉴들은 다른 코리아타운의 가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금액대가 어느 정도 다 높게 잡혀 있어요. 한식으로 생각한다면 금액대가 꽤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주는 많이 비싸죠. 하지만 이 청담의 메뉴가 저렴해지는 그 런치타임 런치타임 때 오시면은 8가지의 메뉴를 99바트 하나로 한 3,5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래서 메뉴를 2개 한번 시켜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메뉴는 99바트짜리 제육덮밥입니다. 우리 흔히 그 김밥 천국 이런 데서 먹는 제육덮밥이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요. 그거보다 고기량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99바트에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인데요. 김치찌개에는 고기가 안 들어있었어요. 고기로 국물은 낸 것 같아. 그 맛은 분명히 나는데 고기가 안에 막 건더기가 씹히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게 이래저래 좀 아쉽긴 했었지만 99바트에 이런 메뉴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크게 장점이 되긴 하죠.
태국에서는 한국식 치킨이라고 하죠. 그런 양념통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태국에 있는 한식 치킨을 한번 배달을 시켜봤습니다. 똑같이 푸드판다를 통해서 배달을 시켜봤는데요. 오늘의 한식 배달은 바로 짱치킨이라는 치킨집에서 치킨인데 사실 태국에 한국식 치킨집이 되게 많아요. 뭐 본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금액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여기다 밥 한 공기 더 추가했거든요. 그게 한 7,000원 정도 돼서 와 되게 싸다 생각을 했는데 네, 비주얼은 한국식 치킨이랑은 다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스는 먹어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자막으로 제가 달아드릴게요. 근데 뭐 이제 코리안 스파이시 치킨에 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리안 뭐 치킨 소스를 곁들인 텐더 뭐 이런 건데 네, 얼마나 한국 맛이 나는지는 네, 자막으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이렇게 또 싱하 맥주를 준비했죠. 나름 한국식 치맥인데 어떨까 모르겠어요. 다음 메뉴는 컵라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컵라면을 많이 먹는 편이기도 하고 또 라면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파는 한국 라면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는 삼양라면으로 골랐고요. 삼양라면이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라면이긴 하죠. 대신에 이 컵라면 표지는 처음 봤어요. 태국으로 수출되는 컵라면이다 보니까 표지가 한국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깠을 때 안에 그 건더기 스프 들어있고 분말 스프가 있고 다 끓여가지고 물 부으면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하나마나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식 라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들한테는 정말 입에 잘 맞는 그런 메뉴였다고 보시면 되고 칼칼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있는 삼양라면과 큰 차이는 없지만 건더기 스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큼직큼직하게 들어있는 부분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 찰밥 있죠. 제가 밖에서 사온 건데 이 찰밥을 한번 말아서 먹어봤더니 이런 비주얼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김치볶음밥, 저번에 한번 리뷰했었죠. 이런 김치볶음밥이라든지 아니면은 컵라면, 불닭볶음면을 따라하는 것 같은 이런 컵라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식은 한식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태국에서 한식을 따라 만든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어보면은 이게 한식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이게 지금 딱 보시다시피 그 우리 흔히 아는 불닭볶음면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건데 생각만큼 맵지도 않고 맛도 그냥 흡수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태국에서 먹었던 프랜차이즈 음식들 그리고 한식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앞전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해외에 나가서까지 굳이 한식을 먹을 필요가 있나? 혹은 해외에 나가서까지 굳이 우리나라도 흔히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있지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제 생각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메뉴와 좀 더 다른 메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전해보고 비교해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버거킹이라든지 아니면 KFC에서 라이스 메뉴 같은 게 팔잖아요.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메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어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흔치가 않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한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직접 파는 한식과 외국에서 파는 한식은 어떤 느낌이 다른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저는 개인적인 그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외에 나갔을 때 한 번씩 그 프랜차이즈 음식이라든지 한식을 많이 먹어보곤 하는데 이번엔 어쨌든 날짜가 길었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음식을 먹어서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면 꼭 그 나라의 음식만 먹어야 된다. 태국에 가면 태국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음식을 먹어봄으로써 조금 더 비교해보고 어떤 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여행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편견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즐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